6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맑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삽을 들고 텃밭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 날보다 가벼웠습니다. 올봄에 심은 감자싹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고 하얀 꽃도 피었다 졌습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됐다 싶어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삽을 꽂고 흙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은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감자들 뿐이었습니다. 한 주먹, 두 주먹, 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심고 물도 주고 정성껏 키웠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심는 방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물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막상 수확하면 기대와는 너무 달라서 허탈했던 경험. 저도 텃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똑같이 겪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심는 방법이 아닙니다. 싹이 올라온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이 싹이 나온 뒤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싹이 난 다음에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수확하는 감자의 크기와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싹이 난 이후 수확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핵심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중에는 다른 곳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물 관리 방법과 병충해 예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올해 텃밭에서 캐는 감자의 크기가 작년과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는 뿌리에서 자라는 것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땅속 줄기에서 자랍니다. 줄기 아랫부분에서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이 땅속 줄기를 포복경이라고 합니다. 이 포복경의 끝부분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가 먹는 감자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왜 순지르기를 해야 하는지, 왜 북주기가 중요한지, 왜 물을 주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 그 이유가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작업은 순지르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텃밭을 가꾸는 62살의 민준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준 씨는 텃밭을 시작한 첫 해에 감자 싹이 쑥쑥 올라오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싹이 많이 올라올수록 감자도 많이 달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줄기가 무성하게 자랐고 텃밭이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확해보니 작은 감자만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옆집 어르신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지르기를 안 했구만요.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순지르기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순지르기란 감자 포기에서 올라온 여러 개의 싹 중에서 튼튼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왜 이 작업이 중요한지 원리부터 이해하시면 훨씬 납득이 가실 겁니다. 시감자 하나에서는 보통 5개에서 7개의 싹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밥상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밥 한 그릇을 7명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땅속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감자 하나가 가진 영양분을 7개의 싹이 나눠 쓰게 되면 각각의 포복경이 받는 영양이 너무 분산되어 결국 작고 볼품없는 감자들만 잔뜩 달리게 됩니다. 지상부 줄기가 화려할수록 오히려 땅속 감자는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지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싹의 높이가 10cm에서 15cm 정도 되었을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 어떤 싹이 굵고 튼튼한지, 어떤 싹이 가늘고 약한지 눈으로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싹이 다 올라오기 전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며칠 더 기다렸다가 모든 싹이 충분히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에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남기는 개수는 굵고 힘차 보이는 싹 2개에서 3개가 기본입니다. 만약 수확량보다 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가장 튼튼한 싹 1개에서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제거하세요. 남기는 싹의 수가 적을수록 영양이 집중되어
훨씬 굵은 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싹을 그냥 잡아당기면 남겨두려는 싹의 뿌리 부분까지 함께 흔들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남기려는 싹 주변의 흙 표면을 한 손으로 살짝 눌러 고정한 다음 제거할 싹의 밑동을 잡고 천천히 비틀듯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순지르기를 제대로 해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포기 주변이 통풍이 잘 되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습한 곳에서 번지기 쉬운 곰팡이나 병충해가 자리 잡기 어려워집니다. 순지르기는 단순히 감자를 크게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순지르기로 건강한 출발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 작업을 함께 챙길 차례입니다. 바로 북주기와 추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생각하기보다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 텃밭에서도 같은 타이밍에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주기란 감자 포기, 주변의 흙을 끌어모아 줄기 아랫부분을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업이 감자의 크기와 품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복경, 기억하시죠? 이 포복경은 줄기 아랫부분에서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줄기의 아랫부분이 흙으로 충분히 덮여 있을수록 포복경이 뻗어나갈 공간이 넓어지고 그 끝에서 만들어지는 감자의 수와 크기도 함께 늘어납니다. 북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가 땅 위로 노출되면서 햇빛을 받게 됩니다. 햇빛에 노출된 감자 표면은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녹화된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생성되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한철, 정성 들여 키운 감자 표면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다면 정말 허탈하겠지요. 북주기는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북주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 맞춰 나눠서 해주세요. 1차 북주기는 줄기 높이가 15cm 정도 되었을 때 포기 주변 흙을 끌어모아 줄기 아랫부분에 약 5cm 높이로 올려줍니다. 2차 북주기는 그로부터 2주에서 3주 후 줄기가 30cm 정도 자랐을 때 한 번 더 5cm 정도 흙을 추가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차 북주기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흙을 북돋을수록 감자가 자랄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고 물 빠짐도 좋아집니다. 비닐 멀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북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싹이 올라올 때 멀칭 구멍을 충분히 넓혀주고 싹이 5cm 정도 자랐을 때 멀칭 안쪽으로 흙을 조금 밀어 넣어주세요.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새 흙을 위해서 추가로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추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주말마다 텃밭을 돌보는 65살의 상훈 씨는 비료를 많이 줄수록 감자가 잘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조금 더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잎과 줄기는 누가 봐도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랐지만 정작 땅속 감자는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고 감자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이 현상을 웃자람이라고 합니다. 감자는 비료를 많이 줄수록 좋아지는 작물이 아닙니다. 추비 타이밍은 북주기 타이밍에 맞춰 함께 진행하시면 기억하기도 쉽고 효율도 높아집니다. 1차 추비는 줄기가 10cm에서 15cm 정도 되었을 때, 2차 추비는 줄기가 30cm 정도 자랐을 때 꽃봉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에 함께 진행하세요. 이 시기가 바로 땅속에서 감자가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때라 적절한 영양 공급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료를 뿌리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 바로 옆에 뿌리지 마시고 포기에서 조금 떨어진 바깥쪽에 고루 뿌려주세요. 뿌리 가까이에 비료가 닿으면 농도가 높아져 오히려 뿌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은 1제곱미터당 20g에서 30g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추비를 하지 마세요. 그 시기부터는 감자가 수확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때 비료를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비료뿐만 아니라 물 관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네 번째 핵심 작업, 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상추나 쌈채소처럼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줘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감자에는 물이 반드시 충분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싹이 막 땅 위로 올라오는 출현기입니다. 이 시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초기 생장 자체가 더뎌집니다. 두 번째는 꽃이 피는 개화기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땅속에서 감자가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고 크기가 결정되는 때입니다. 꽃이 피고 있을 때 물이 부족하면 감자가 작아지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뒤틀립니다. 이 두 시기만큼은 절대로 땅이 바싹 마르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세요. 물을 주는 빈도는 흙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모래가 많은 가벼운 흙이라면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점토 성분이 있는 찰흙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줄 때는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뿌리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흠뻑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녁 시간에 잎 위에 물을 뿌리는 방식은 피해주세요. 잎이 밤새 젖어 있으면 곰팡이성 병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은 항상 오전에 포기 아랫부분 흙에 직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텃밭 농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마입니다. 매년 6월 하순에서 7월 사이 장마 예보가 시작되면 감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비가 충분히 내린 날이나 흐리고 습한 날씨가 며칠씩 이어질 때는 물주기를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과습은 감자를 썩게 만들고 병해를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장마철에 흙이 이미 충분히 젖어 있다면 그 자체로 물주기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잎과 줄기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다면 감자가 숙성 단계에 들어선 신호입니다. 이때부터는 물을 줄여 흙을 약간 건조하게 유지해 주시면 감자 껍질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저장성이 높아집니다. 수확하기 열흘에서 보름 전부터는 물주기를 완전히 멈춰주세요. 이렇게 해야 감자 안에 영양분이 충분히 축적되고 껍질이 더 튼튼해집니다. 장마철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병충해도 함께 기승을 부립니다. 물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텃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작업은 바로 병충해 예방입니다. 어느 아침 텃밭에 나갔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자라던 감자잎 한쪽 귀퉁이가 갑자기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역병은 감자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 중 하나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일주일도 안 되어 텃밭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기온이 10도에서 24도 사이이고 습도가 높은 날씨가 며칠씩 이어질 때 특히 잘 발생합니다. 장마철 전후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아래쪽 잎에 황색이나 갈색 반점이 생기고 잎 뒷면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보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기 간격을 충분히 넓혀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 북주기를 철저히 해서 감자가 흙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장마가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를 미리 한번 뿌려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병은 풋마른병입니다. 이 병은 낮에는 잎이 축 늘어지듯 시들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증상이 며칠간 반복되다가 결국 포기 전체가 말라 죽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타깝게도 발병 후에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처음부터 정부 보급종이나 인증받은 씨감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씨감자가 건강한 수확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속 해충인 굼벵이와 땅강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수확 직전에 감자 속을 파고 들어가 구멍을 내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잘라보면 속이 파여 있는 감자,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두둑을 만들 때 유기농 토양 살충제를 미리 섞어 뿌려 두시면 이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 감자만 심지 마시고 다른 작물과 번갈아 가며 돌려짓기를 해주세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토양이 약해지고 특정 병충해가 땅속에 쌓이게 됩니다. 돌려짓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예방법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핵심 관리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자를 키우다 보면 하얀색이나 보라색의 작고 예쁜 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꽃에 영양이 빼앗기는 건 아닐까? 따줘야 감자가 더 굵어지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자꽃은 피어 있어도 땅속 감자로 가는 영양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꽃을 딴다고 해서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꽃이 신경 쓰여서 따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텃밭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지르기는 싹의 높이가 10cm에서 15cm 정도 되었을 때 하시고 굵고 튼튼한 싹을 2개에서 3개 남겨주세요. 크고 고른 감자를 원하신다면 1개에서 2개만 남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북주기는 최소 2번에서 3번에 나눠서 해주시고 줄기가 자랄 때마다 흙을 끌어모아 아랫부분을 충분히 덮어주세요. 세 번째, 추비는 북주기 타이밍에 맞춰 함께 진행하되 포기에서 조금 떨어진 바깥쪽에 뿌려주시고 꽃이 진 다음에는 절대로 비료를 추가하지 마세요. 네 번째, 물 관리는 싹이 올라올 때와 꽃이 피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챙겨주시고 장마철에는 과습을 조심하세요.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물을 줄이고 수확 열흘에서 보름 전부터는 완전히 끊어주세요. 다섯 번째, 병충해 예방은 역병과 땅속 해충을 중심으로 미리 대비하시고 매년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를 꼭 실천해 주세요.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올해 텃밭에서 캐는 감자의 크기와 양이 작년과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언젠가는 흙을 밟으며 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땅을 가까이 하고 직접 키운 것을 먹는 삶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꿈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텃밭 농사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고 실수하고 그 경험에서 배우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진짜 텃밭의 즐거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감자를 심으신 분도 몇 년째 꾸준히 하고 계신 분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감자 텃밭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디에 심으셨는지, 지금 싹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직접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텃밭 이야기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번 텃밭에서 직접 얻은 실전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수확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